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책 106쪽부터 생태마을 보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이 느낌을 살려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 느낌을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활동은 학교에 와서 직접 친구들이 보고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글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클리스팅에 올려준 그 세계 테마 기행에 나온 독일의 보봉마을 그 영상부터 봐야 하는데 아직 보지 않은 친구는 그 영상 한 7, 8분 정도 되는데 그거 먼저 보고 오도록 합시다. 영상 다 보고 왔죠? 생태마을 보봉, 그 마을 보니까 어땠나요?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 외국이기도 하지만 그 마을에는 일단 나무도 많고 뭔가 초록빛이 가득하고 정말 깨끗해 보였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부천 아니면 선생님이 사는 서울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자동차도 엄청 많이 다니고 자전거는 가끔씩만 보이고 길에는 나무나 풀보다는 건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도 엄청 넓고 생태마을 보봉은 괜히 생태마을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이 106쪽과 107쪽을 읽을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알기 어려울 만한 새로 볼 만한 단어들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을 한 번 듣고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단어는 동그라미를 해서 오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 나오는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칠 건데 여러분이 따라서 동그라미를 책에다가 쳐도 되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면 동그라미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106쪽에 보면 세 번째 줄부터 새로 보는 단어들이 나와요. 정책, 실현, 철수. 자, 이거 세 가지 먼저 뜻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책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떠어떠한 정책을 했다. 정치인 누구누구 씨가 어떠어떠한 정책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이 정책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행동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마주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두 다 같이 어떻게 합시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말하겠죠. 또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떠하게 다 같이 행동합시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주로 나라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는 나라가 아니라 보봉이라는 마을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우리 환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합시다 라고 다 같이 만든 실천하기로 한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책이라는 말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실현이라는 말 좀 어려운데 자, 우리 실천이라는 말은 알죠?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고운말 쓰기, 실천하기.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걸 실천이라고 하죠. 이 실현이란 말도 아주 비슷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환경정책이라는 게 진짜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정책이 두루 잘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아끼고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루라는 말도 새롭게 느껴질 것 같은데 두루는 골고루, 여기저기 골고루라는 뜻입니다. 환경정책이 두루 잘 실현되고 있다라는 건 이 마을 주민들이 모두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철수라는 말 나오죠. 철수. 자, 철수해 철수. 군대가 철수해. 무슨 말일까요? 철수라는 건 그만둔다는 뜻이에요. 자, 군대가 철수하고 라는 말은 원래는 여기가 군대가 있었고 군인들이 막 다녔지만 1992년부터 이제 군대 없어요. 군대 없앱니다. 군대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글을 이따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마을이 원래 군인들이 있는 군 주둔지 군사 지역이었어요. 그랬는데 군인들이 군대를 철수한 다음에 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해서 지금의 보복마을이 된 겁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새롭게 느껴질 만한 단어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조항, 콘크리트, 생산, 손실, 최소화, 공동주택. 태양전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서 동그라미 쳐도 되고 동그라미 안 쳐도 됩니다. 다만 어려운 단어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조항부터 한번 볼게요. 자, 조항이 뭘까? 아까 위에서 정책이라는 말 배웠죠. 정책. 정책이 뭐였어요? 우리 모두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행동해요 라고 만든 약속들이라고 했죠.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 각각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아끼기 정책, 환경 사랑 정책으로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물 아껴 쓰기, 전기 아껴 쓰기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조항들이에요. 여기서 조항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진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이렇게 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예요. 콘크리트. 건물이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죠. 공사하는 거 봤겠지만 먼저 이 건물에 중요한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벽돌을 넣거나 콘크리트를 넣거나 나무로 짓거나 해서 건물을 완성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재료거든요. 한번 선생님이 검색창에 직접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검색해 볼게요.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서는 돌멩이 같이 생겼죠. 근데 이건 사실 자연에서 나온 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재료들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쌓고 사이사이에 뭘 발라가지고 건물을 완성합니다. 콘크리트, 이런 게 다 콘크리트인데 나중에 글을 읽으면 알겠지만 보복마을에서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을까요? 이 콘크리트를 쓰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자연의 모습을 살릴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는데, 자, 콘크리트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전력 생산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전기를 아껴 씁시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 공익 광고라던가 실천하기 약속 본 적 있죠? 이 전기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전에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글 공부했을 때 이러한 에너지 자원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양이 정해진 거라고 했어요? 전기 같은 에너지원도 평생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해야 한다고 배웠었죠. 이 보복마을에는 이 전력을 만들어내는 집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전력을 만들어낸다. 생산이라는 거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집? 전력을 만들어내는 집을 말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태양 전지를 지붕 위에 얹어서 만듭니다. 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집 위에다가 태양 전지라는 걸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햇볕이 날 때 여기서 이 전지가 충전이 되면서 여기서 전력이 만들어지는데요. 직접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게 좋겠죠? 이번에도 선생님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태양 전지. 자, 요렇게 생겼어요. 태양전지 이미지 검색을 해볼게요. 이미지. 요렇게 생겼어. 혹시 본 적 있나요? 요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게 지붕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해가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놓으면 햇볕이 날 때는 이게 저절로 충전이 됩니다. 지붕 위에 이런 거를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고 태양을 받아서 얘가 충전이 되면 여기서 전기가 막 만들어져요. 이렇게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복마을 사람들은 집 위에다가 다 태양 전지를 달아서 전력을 만든대요. 또 그 다음 단어도 같이 보면 좋은데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붕 위에 이렇게 태양전지를 달잖아요. 이 태양전지가 없는 집은 여러분이 집에서 보일러 틀고 따뜻하게 불 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열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지붕 위에다가 태양전지를 달면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걸 조금 막아준대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최소화한다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없애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자, 손실을 줄인다. 잃어버리는 걸 줄여준다. 자, 집에서 열을 잃어버리는 걸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겨울에 보일러 떼고 불 떼고 해서 집을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계속 따뜻한 게 아니라 집 밖으로 이 따뜻한 열이 빠져나가요. 이 열 떼는 것도 다 에너지고 돈인데 빠져나가면 어떡해? 계속 에너지도 줄어들고 돈도 나가는 거죠. 그런데 태양전지는 열 손실을 최소화해 준대요. 즉 태양전지를 달면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좋은 집이죠. 그 다음 단어를 보면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집이에요. 한 집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 태양전지를 달고 이 건물에 여러 집들이 사는 거예요. 같이. 이 태양전지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을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다음 쪽에 있는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발전소.
발전소 한번 볼게요. 발전소가 뭐냐면 발전소,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 아까 우리 그 전기 에너지도 다 돈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집에서 불 켜고 뭐가 있을까? 핸드폰 충전하고 TV 보고 하는 것도 다 전기 에너지인데요. 이 전기는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펑펑 써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전기를 아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받아요. 나라에서. 그런데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을 발전소라고 해요. 바꿔 말하면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돈을 내고 쓰는데 보복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에 태양전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가 남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걸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지붕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 에너지를 남는 것을 오히려 발전소에 판대요. 우리는 보통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이 전기를 요금을 내고 돈을 내고 사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보복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오히려 판다고 하네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기, 스산한, 자원. 자, 다시 생기, 스산한, 자원, 순환, 태양광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생기라는 거는 생생한 기운이에요. 여러분은 생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주 힘이 넘치고 초롱초롱하고 밝게 웃고 아주 파릇파릇하고 이런 걸 생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봉은 옛날에 군대가 있을 때 생기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은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는 반짝반짝 밝은 기운이 있었다는 걸까요? 어두웠다는 뜻일까요? 옛날 군대가 있을 때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둡고 스산한 말. 스산하다는 거 왠지 무섭고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걸 말합니다. 보복마을이 군대가 있을 시절에는 사람들이 오손도손 밝고 즐겁게 사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군대가 있어서 왠지 무섭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을 주는 그런 마을이었나 보네요. 다음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원, 순환. 자, 이 자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뭐뭐 있을까요? 물, 전기, 또 그 에너지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게 다 자원이에요. 에너지. 물, 전기,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걸로 여러분이 입는 옷도 만들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컴퓨터도 만들고 집에 불도 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순환이라는 거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쓴 걸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돌아가는 것을 순환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있죠, 물. 하늘에서 비가 와요. 이 빗방울이 비가 오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가 아니라 빗방울을 받아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정화시설을 거쳐서 물을 우리가 마시면 우리가 마신 물이 또 어떻게 돼요? 화장실로 가겠죠. 화장실 하수구를 타고 바다로 가겠죠. 바다로 간 게 태양빛을 받아서 증발하면 다시 하늘로 가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고 물이 한 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갔다가 자연으로 갔다가 다시 하늘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것.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되는 걸 순환이라고 하는데 자원순환 마을이란 것은 아까 말한 그 생태 그 마을 만들기 조항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태양열 쓰기와 같은 거, 그런 자원을 한 번 쓰고 끝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쓴 거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원순환마을. 여러분이 아마 이 글을 다 읽으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겁니다. 태양광은 뭐냐면 태양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도 있네요. 태양광을 태양 전지가 이렇게 받아서 아까 전력을 만든다고 했죠. 전기를. 그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것은 발전소에 팔고, 이렇게 한 번 전기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태양한테 받아서 전지가 흡수하고 사람들이 쓰고 남는 거 팔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순환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106쪽, 107쪽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영상을 멈춰놓고 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영상을 멈춰놓고 글을 읽은 다음에 이 책이랑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같이 꺼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읽고, 영상 보고, 미안해. 영상이 아니라 책 읽고 나서 만나요. 어때요? 106쪽, 107쪽. 책 잘 읽어보았나요? 선생님이 쉬지 않고 계속 말하니까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 글을 잘 이해하라고 학습지를 줬는데, 이 글을 읽었다면 학습지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습지랑 연필 지우개 한번 꺼내 봅시다. 자, 학습지 꺼내 보았나요? 여기에 여러분이 영상 공부한 날짜 쓰고, 국어책 106쪽에서부터 107쪽까지 있고 빈칸을 채워보라고 하였는데,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먼저 빈칸을 채워봅니다. 그 다음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빈칸 한번 채워보았나요?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보봉은 어느 나라에 있는 생태마을이었죠? 우리나라? 미국? 아니죠. 독일에 있는 생태마을이에요. 이 보봉마을은 태양에너지, 우리가 아까 단어 공부했던 거, 녹색교통. 녹색교통이라는 건 여러분이 글을 읽어서 알겠지만 자동차 대신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환경을 살리는 그런 교통을 말하고, 자, 주민자치는 그곳의 마을 사람들끼리 우리 이렇게 마을을 운영해요, 마을을 살려요 라고 잘 이야기하는 걸 말해요. 태양에너지, 녹색교통, 주민자치 등 무엇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했죠? 환경, 정책. 자, 우리는 이미 정책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환경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이런 약속 지켜요 라고 약속한 거를 말했죠. 보봉마을은 이런 환경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보봉은 1992년까지 무엇이 있었나요? 군대가 있어서 스산한 마을이었는데, 군대가 철수되고 군대가 더 이상 없어지고 난 뒤에는 주민들이 이곳을 뭘로 만들었어요? 어떤 마을? 생태마을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생태마을이라는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사실 우리 학교가 생태가 잘 조성된 학교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공원, 여러분이 지금 고학년이니까 이 생태공원에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아까 생태란 말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생태라는 것, 생태마을이라는 것은 사람이랑 자연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마을을 말합니다. 생태마을이라는 건
사람이랑 자연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만 있는 것도 아닌 사람과 자연이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마을이에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원래 보복마을은 군대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어서 마을 분위기가 약간 어둡고 스산했는데 주민들이 군대가 철수하고 난 뒤에 우리 이 마을 생태마을로 만듭시다.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환경 아끼는 마을로 만듭시다. 라고 힘을 모아서 환경 정책을 만들고 지금의 멋진 생태마을이 된 거죠. 자, 주민들이 생태마을로 만들기 위해 생각해낸 실천 방법 무엇이었죠? 어떤 거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죠? 아까 그림 봤죠? 태양열. 또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물을 아낄 수 있는 곳. 또 뭘 쓰지 않기로 했죠? 아까 우리 사진 봤었는데 콘크리트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자, 콘크리트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로 건물 세울 때 쓰는 그 회색빛 시멘트로 만든 이 돌이었는데 자연에서 나온 진짜 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재료로 만든 이거였죠. 이런 걸 쓰지 않고 자연의 모습을 살리는 건물을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네요. 그래서 그 마을에 직접 사는 이 알뮤트 슈스터 씨가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해요 라고 설명한 글을 읽었을 텐데 어떤 주택을 만들었나요? 또 보복마을에는 무엇이 없죠? 녹색 교통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이루고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106쪽, 107쪽에서 찾아서 단어를 쓴 뒤에 선생님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멈춰놓고 빈칸 다 해결한 뒤에 만납시다. 어때요? 잘 찾아보았나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떤 주택? 태양전지를 지붕 위에 얹은 공동주택. 무엇 생산주택이죠? 전력 생산주택. 자, 보통 우리들은 이 전력, 전기를 나라에서 돈을 내고 쓰지만 이 보복마을 사람들은 지붕 위에 전력 생산할 수 있는 태양전지를 달아서 이 공동주택에 함께 살면서 이 태양으로 만들어낸 에너지를 씁니다. 이러한 전력 생산주택은 집에 있는 열을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고 열 손실을 최소화해주고 전기를 만들어 주었죠. 또 보복마을에는 무엇이 없었죠? 개인 주차장이 없었어요. 왜요? 개인 주차장을 안 만들고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최대한 차를 사용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보복마을에서 살려면 이 개인 주차장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죠. 개인 주차장이 없다는 걸 그만큼 자동차를 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개인 주차장이 없고 비싸게 돈을 받는 유료 공동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뭐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겠지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차를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차를 빌려 타거나 함께 타겠죠. 보복마을에서는 그래서 차 대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요. 자동차를 함께 타거나 빌려 타는 어떤 거? 승용차 함께 타기가 잘 이루어집니다. 타기. 집집마다 차를 다 사는 게 아니라 차를 하나 사서 여러 집이 필요할 때만 번갈아 가면서 빌려 타거나 함께 타는 방식으로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당연히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도 줄어들 거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들려고 쓰는 석유나 가스 등등도 덜 사용해서
환경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 106쪽, 107쪽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복마을은 원래 오랫동안 군대가 머물던 스산한 곳이었지만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주민자치를 통해서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자, 보복마을은 뭐 없는 마을? 차 없는 마을. 자원순환, 한 번 쓴 에너지 그대로 끝이 아니라 돌아가고 빌려 쓰고 다시 쓰고 하는 자원순환 마을. 또 어떤 에너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사용한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주택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도 언젠가는 생태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환경사랑을 어렵게 생각하면 이루기 어렵지만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해낸다면 언젠가 생태마을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과서 108쪽에 보면요. 108쪽에 5번 있죠. 생태마을 보봉을 다시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든 생각을 적어옵니다. 5번에. 자, 적어오고 혹시 적기가 어려운 친구는 생각을 해서 통합지원 2반 선생님이 나중에 물어볼 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죠? 생태마을 보봉을 여러분이 감명 깊게 읽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린이 환경학교라는 것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선생님도 지금도 환경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공부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내주는 클래스팅 과제 또는 수업 영상 보면서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